지금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인류 경제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포성이 울리고 전쟁이 터졌으니 육아는 통제 불능으로 치솟을 것이고 물가는 폭등하며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 가치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지금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웃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잔인한 전쟁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트럼프의 냉혹하고도 치밀한 경제 설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늘 언론이 비추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떨어지는 주가, 불타오르는 유정, 그리고 앵커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휩쓸려 정작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놓치고 맙니다. 월스트리트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시장의 풍경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창으로 확인하는 파란색 하락의 공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대중이 투매하는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으며 이 피비린내 나는 혼돈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역사상 가장 압도적으로 불려줄 완벽한 폭풍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은 대중이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내던질 때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인데 미친 상승장이 온다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세계관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왜 이 위험천만한 판을 짰는지, 그리고 이 대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자산들이 역사에 남을 수준으로 폭등할 것인지, 그 소름 돋는 설계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른 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눈 깜짝할 새 증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단 1%라도 읽어낸다면 여러분은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거대한 부의 기회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뇌피셜이나 막연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각국 중앙은행 고위 관료들이 비밀리에 돌려보는 진짜 플레이북을 낱낱이 해부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의 방아쇠가 된 사건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격적인 타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단순한 보복이 아닌 이란 내 정권 교체라는 명목으로 강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핵심을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이후의 권력 공백입니다. 현재 이란의 실권을 장악한 것은 유연한 외교를 하던 온건파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군벌 집단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미군과의 정규전을 피하는 대신 중동 전체를 끝없는 늪으로 빠뜨리는 게릴라식 장기 소모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혁명 수비대의 전략은 소름 끼치도록 영악합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미군과 평원에서 정면으로 맞붙어 하루아침에 전멸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친이란 민병대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제히 자극하여 전선을 수십 개로 쪼개버렸습니다. 이것은 한두 달 만에 승패가 결정되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단돈 몇백만 원짜리 싸구려, 자폭 드론 수만 대를 날려보내어 한 발에 수백억 원이 넘는 미군의 요격 미사일을 고갈시키는 가장 끔찍한 비대칭 전력의 극치입니다. 강대국의 전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아킬레스건을 찔러 세계 경제를 서서히 말라 죽이는 가장 악랄한 형태의 단연생 그림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트럼프는 중동이 불안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봉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해서 바다에 거대한 철조망이 쳐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금융의 힘, 즉 보험료입니다. 전쟁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자 유조선들이 가입해야 하는 해상 보험료가 수백 배 폭등했습니다. 원래 1억 원이면 충분했던 보험료가 이제는 한 번 항해에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단위까지 치솟았습니다. 배에 실린 기름값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선주들은 운항을 포기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을 끄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봉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금융적 봉쇄입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의 목줄이 트럼프의 손바닥 위에서 조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0%와 막대한 양의 액화 천연가스가 지나가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대동맥입니다. 이 대동맥이 금융의 힘에 의해 마비되는 순간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공장들은 당장 내일 돌릴 동력을 구하지 못해 셧다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름값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석유화학 제품부터 플라스틱, 비료, 반도체 공정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 가격에 고스란히 그 비용이 전가되며 치명적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괴물이 다시 깨어납니다. 런던의 대형 재보험사들이 사실상 중동 해역을 향해 금지 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군사적 타격보다 세계 제조업 국가들에게 수백 배는 더 치명적인 경제적 핵폭탄을 투하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당연히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트럼프의 미친 설계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제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에너지 생산국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향해 치솟으면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한국, 중국, 유럽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경제는 척추가 완전히 부러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자국에서 생산한 넘쳐나는 에너지를 전 세계 비싼 값에 팔아치우며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습니다. 경쟁국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면서 동시에 자기 주머니는 금으로 채우는 냉혹한 에너지 제국주의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처럼 중동의 눈치를 보며 주유소에 길게 줄을 서야 했던 미국의 흑역사는 셰일 혁명과 함께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의 거대한 셰일 가스전과 유전지대를 보십시오. 그곳의 시추 기술은 첨단 AI와 데이터 분석을 만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유가가 60달러만 넘어도 막대한 흑자를 내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게 지금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향해 치솟는 유가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황금비와 같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허덕이는 동맹국들에게는 달러를 받고 LNG를 비싸게 팔아넘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의 공장들이 비싼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멈춰설 때 미국은 자국 내 저렴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리쇼어링된 공장들을 쌩쌩 돌리며 글로벌 제조업 패권마저 탈환하는 기적의 연금술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건 역사가 이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 증시가 반토막 나며 피를 흘릴 때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경이로운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가까이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방산주와 에너지 대장주들은 시장을 비웃듯 연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불을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운율만큼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를 기록하며 모두가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치던 1970년대 그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 속에서도 S&P 500 내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지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적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시장이 무너지면 주식 앱을 지워버리고 뉴스를 외면하며 현실 도피를 선택하지만 남들이 공포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돈이 몰리는 길목을 선점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폭락장이 온다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겁먹은 대중들이 던진 자산을 극소수의 포식자들이 독식하는 소유권 이전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거의 위기를 교훈 삼아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쥐는 자만이 잔혹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인류의 비극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로 보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복잡한 경제 퍼즐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도덕적 잣대나 감상적인 태도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충돌은 분명 가슴 아픈 인류의 비극이지만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계좌와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혹하게 현실의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올바른 매크로의 방향성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세상을 원망할 시간에 거대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피도 눈물도 없이 추적하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만들어낸 외부의 공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이제 눈을 돌려 미국 내부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인 어쩌면 전쟁보다 더 파괴력 있는 진짜 내상의 실체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이제 더 깊숙한 곳,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진짜 시한폭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사모신용 시장입니다. 유가 폭등은 필연적으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을 부르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억지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기업이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는 거대한 마이너스 통장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풍선 효과로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폭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개발업자들부터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덩치만 키운 적자 테크 스타트업, 그리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수많은 중견 기업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 이 은밀한 그림자 금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정식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마치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듯 고금리 사채 시장에 기업의 목숨을 통째로 맡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사모신용이라는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멀쩡해 보이는 기업들이 안전한 일 금융권 은행을 놔두고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려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연준의 살인적인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은행권의 대출 규제 문턱이 철통같이 높아지면서 정규 금융권의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깐깐한 심사에 막혀 은행에서 쫓겨난 수많은 기업들은 당장 회사를 굴리기 위해 규제의 사각지대인 사모신용 시장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그 규모는 무려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800조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4배가 훌쩍 넘는 경이로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모신용은 펀드와 펀드 사이에서 꼬리표 없는 돈을 융통하고 다시 그 채권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극도로 복잡한 거미줄 구조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제2의 뱅크런을 막겠다며 바젤3 엔드게임 같은 족쇄를 채운 금융당국의 조치가 오히려 규제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수많은 기업들의 부채를 숨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많은 빚이 또 다른 빚을 낳고 있는지 연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섀도우 뱅킹 시장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이 대출의 치명적인 약점은 대부분 변동금리 구조라는 것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 좀비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의 길로 접어듭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은밀하고 위험합니다. 이 부실 대출들은 규제를 받는 은행이 아니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펀드와
연기금 장부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마비될 것입니다. 간단한 산수만 해보아도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로 금리 시절 1년에 100억을 벌어 40억만 이자로 내면 되던 회사가 이제는 변동금리의 폭격을 맞아 이자율이 15%까지 치솟으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은 150억을 매년 이자로 내야 하는 극단적인 적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폭탄 돌리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사모펀드들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곳이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같은 미국의 거대 연기금들과 글로벌 대형 보험사들이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노후 자금과 생명보험금이 이 시한폭탄의 뇌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균열이라도 생겨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펀드 환매를 요구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월스트리트 전체는 연준도 손쓸 수 없는 통제 불능의 블랙스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 위험을 방치하고 오히려 전쟁을 가속화할까요? 바로 글로벌 자본의 진공청소기 효과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부의 금리가 높고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질리면 전 지구상의 막대한 자본은 가장 안전한 도피처인 미국 국채로 몰려들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몰려드는 자금을 통해 오경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의 이자를 방어하고 세수를 확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의 위기를 에너지 권력으로 돌파하려는 트럼프의 달러 패권 심폐소생술입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달러 스마일 이론의 가장 극단적이고 잔혹한 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경제가 독보적으로 좋을 때도 달러가 강해지지만 반대로 세상의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혼란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할 때도 전 세계의 자본은 오직 살기 위해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인 달러의 품으로 미친 듯이 도망쳐옵니다. 유럽의 거대 자본, 아시아의 국부펀드, 심지어 신흥국들의 피 같은 외환 보유고까지 모조리 살기 위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데 쓰이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는 다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그들의 화폐 가치를 짓밟고 갈 곳 잃은 글로벌 피난 자금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대신 갚아주게 만드는 완벽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담보로 삼아 제국을 연명하는 이 끔찍한 전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빈틈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목말라 하실 이야기, 그래서 어떤 자산이 폭등하고 우리는 어디에 돈을 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섹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월가에 영리한 억만장자들과 스마트머니는 공포에 떨지 않고 이미 다음 3가지 섹터로 매섭게 이동 중입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들은 결코 불확실한 시장 전체의 반등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매크로 데이터와 숫자의 지배력만을 믿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병목 현상의 길목을 누구보다 먼저 선점합니다. 무작정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싼 주식을 줍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익이 강제적으로 팽창하는 독점적인 해자를 가진 섹터에 막대한 자금을 조용히 밀어넣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아무 주식이나 오르지만 이런 생존형 혼돈장에서는 오직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생태계만이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이 3가지 테마는 향후 10년간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 인프라와 AI 군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탱크나 전투기를 만드는 구시대적 방산주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주에서 초소형 위성으로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 감시하는 플래닛 랩스, 그리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타격 지점을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이번 전쟁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드론의 절대 강자 에어로바이론먼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기술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기술주들이 미친 상승장의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위 산업은 무거운 철판을 자르고 화약을 채워 넣으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하는 10% 남짓한 저마진 비즈니스였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AI 방산 기업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한번 코드를 짜놓고 전 세계 동맹국들의 국방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월정액 구독 모델로 팔면서 무려 70%, 80%에 달하는 경이로운 마진을 챙깁니다. 현대전은 누가 더 많은 병력을 징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적을 발견하고 가장 빨리 데이터를 처리해 정밀 타격하느냐를 겨루는 데이터 킬 체인 속도전입니다. 고도 500km 상공의 인공위성들이 적의 동태를 초단 위로 캡처하고 인간이 개입할 틈도 없이 AI가 요격 명령을 내리는 이 압도적인 시스템에 한번 편입되면 어떤 국가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생태계를 지배하는 기술주들은 어떠한 폭락장에서도 꺾이지 않는 절대적인 슈퍼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조선 특화 해운 기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길게 우회해야 합니다. 운송 시간이 3배 이상 길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배가 극도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상 운임 지수가 미친 듯이 치솟으며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같은 유조선 특화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여 주주들에게 배당금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마법의 지표가 바로 톤마일 수요입니다. 운송해야 할 화물의 무게에 이동해야 할 거리를 곱한 이 지표는 지름길인 항로가 우회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핵심 항로가 막히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삥 돌아가게 되면 왕복항해 일수는 한 달 가까이 늘어나며 이는 사실상 전 세계 바다에 떠있는 유조선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과 똑같은 극단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유발합니다. 당장 배를 더 짓고 싶어도 글로벌 조선소의 도크는 이미 수년치 예약이 꽉 차 있고 새로 배를 바다에 띄우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까지 겹쳐 낡은 배들은 강제로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공급은 철저하게 막혀 있는데 수요만 미친 듯이 팽창하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의 슈퍼사이클. 과거 하루에 수천만 원이던 용선료가 수억 원을 돌파하고 있는 이 상황은 유조선 기업들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 배당금의 황금기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차세대 원자력과 전력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무섭게 먹어치우는 하마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의 절반은 천연가스 발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 AI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들은 가격 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즉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소형 모듈 원전 기업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연결할 변압기와 전선 기업들에 지금 수십조 원의 자본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인공지능 혁명은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혁명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전력 인프라 혁명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챗GPT의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달라고 명령을 내릴 때 소모되는 전기는 기존 구글 검색을 할 때보다 10배에서 많게는 30배나 많습니다. 수만 개의 최첨단 GPU가 꽂혀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전력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밤이 되거나 바람이 멈추면 전기가 끊기는 치명적인 간헐성 문제 때문에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되는 AI 서버의 심장을 결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24시간 365일 압도적인 기저 전력을 무한대로 뿜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구상의 원자력뿐입니다.
빌 게이츠와 샘 알트먼 등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소형 모듈 원전에 전문학적인 사재를 털어넣고 무너져가는 전력망을 교체할 초고압 변압기와 구리 전선 기업들이 불기둥을 뿜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경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퍼펙트 스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제조업 원가는 수직 상승합니다. 마진율이 3%도 안 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8% 이상 무자비하게 폭락하며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달러 현상으로 환율이 치솟으니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 무자비하게 돈을 빼내 달러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고 현상은 경제의 펀더멘털을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치명적인 맹독입니다.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줌 나지 않는 나라에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막대한 에너지를 쉴 새 없이 집어삼켜야만 돌아가는 중후장대 수출 제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무역 수지는 즉각적으로 적자로 돌아서고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더욱 뼈 아픕니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2,000조 원에 육박하는 영끌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 시한폭탄이 터져버릴 것이 뻔하고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자니 한미 금리 격차를 견디지 못한 글로벌 자본이 매일같이 수조 원씩 국경을 빠져나갑니다.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서 가공해 팔아야 하는 기업들의 이익은 증발하고 외국인들의 무자비한 공매도와 매물 폭탄은 우리 코스피 시장을 완벽한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무턱대고 국내 우량주라는 이름표만 믿고 버티는 것은 이 살육전에서 자본주의의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 아수라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부를 지켜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3가지 생존 가이드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누군가는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주식을 다 팔고 산속으로 숨으라 하고 또 누군가는 지금이 바닥이라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비투를 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양극단의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고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포지션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수천억을 굴리며 깐깐한 규제에 묶여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동력과 유연성을 발휘할 때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뇌동매매를 당장 멈추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철저하게 기계적이고 냉혹한 관점으로 시장을 상대하기 위한 명확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반드시 30% 이상 확보하십시오. 지금은 바닥을 잡겠다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트럼프의 설계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결정적인 한 발을 쏠 수 있는 총알을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수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그저 예금 통장에 묵혀두는 아까운 기회비용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매크로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지정학적 지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전시 상황에서 현금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방어구이자 가장 예리한 공격 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지금이 바닥이다라며 성급하게 남은 현금을 전부 털어넣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바닥, 즉 대중의 투매가 일어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우량 자산들이 공포에 질려 박앤세일 헐값에 쏟아질 때 두둑한 현금이라는 총알을 쥔 사람만이 이 잔인한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물타기로 총알을 모두 소진해버리면 정작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진짜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텅 빈 계좌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수비형에서 공격적 미래형으로 완전히 바꾸십시오. 유가와 환율의 직격탄을 맞는 항공, 화장품, 일반 소비재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대신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 에너지 기업, 그리고 제가 강조한 AI 군사 기술과 원자력 인프라 섹터로 자금을 옮겨야 합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이들 종목을 담을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묻어두었던 한때 국민 주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종목들을 손절매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는데도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투자자로서 가장 위험하고 나태한 태도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것이 경제의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가격 결정권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올라 원가가 30% 뛰었을 때 그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그대로 얹어 팔아도 소비자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만 하는 압도적인 독점 기업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소비를 줄이지만 당장 전기를 끄거나 국가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주식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미래의 승자들로 철저하게 리모델링하십시오. 셋째,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매분 매초 모니터링하십시오. 보통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 인기로 금리가 내려가야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며 금리가 위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장기 금리가 확실하게 꺾이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리한 대출이나 공격적인 투자를 자제하고 몸을 사려야 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모든 금융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것이 경제의 중력이자 가장 정확한 경제의 천계입니다. 이 금리가 위로 치솟는다는 것은 글로벌 자금의 조달 비용이 극도로 비싸지고 주식 시장에 머물던 위험 선호 자금마저 무위험 이자를 주는 안전한 국채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붕괴되는 이 치명적인 구간에서는 그 어떤 훌륭한 기업의 호재도 시장에 통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HTS를 켜서 개별 종목의 붉고 푸른 주가를 확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10년물 금리의 변곡점을 확인하십시오. 연준이 고집을 꺾고 항복을 선언하며 이 장기 금리가 명확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순간이 여러분이 꾹꾹 아껴두었던 30%의 현금을 시장의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야 할 운명의 돌격 신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결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전쟁 너머의 진실을 보고 트럼프라는 거대한 설계자가 그려놓은 판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이 미친 상승장의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평온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언론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붉은색 공포에 눈이 멀어 가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던졌고 철저하게 준비된 소수의 스마트 머니는 그 피투성이 자산을 주워 담아 다음 경제 사이클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부의 사다리는 평화롭고 고요한 평상시에는 결코 서민들을 향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대혼돈의 시기에만 그 황금 사다리는 땅바닥까지 스멀스멀 내려와 과감하게 손을 뻗는 준비된 자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사다리를 두려움에 떨며 걷어차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트럼프와 월가의 억만장자들이 올라타는 그 거대한 사다리에 조용히 동승하여 운명을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부를 키우는데 결정적인 통찰력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정보가 곧 생존이자 권력인 냉혹한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의 바닷속에서 수많은 자극적이고 의미 없는 영상들을 지나쳐 오늘 이 길고 무거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정보력과 인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날카로운 통찰력만이 이 극단적인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진정한 부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자본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의 성공 투자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계좌 상황은 어떠신가요? 트럼프의 이 설계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있는 답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소름 돋는 통찰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투자의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몫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내린 그 작은 선택과 결단이 3년 뒤, 5년 뒤, 나아가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묵묵히 준비된 자에게만 그 달콤한 과실을 내어줍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금이야말로 내일의 눈부신 태양을 맞이할 튼튼한 방주를 지어야 할 가장 완벽한 골든타임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그 오래된 격언이 오늘날의 금융시장만큼 잔혹하고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위대한 목적지에 도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